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때 꼭 아셔야 하는 내용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모르신다면 수억, 수십억까지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바로 보시죠. 세입자 말 바꿔도 등기 전이면 소용없다. 계약갱신 청구권 첫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유효하다. 전세낌 매물을 이제 매수할 경우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이전 등기까지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집을 매수할 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기존에 2년을 거주하고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죠. 하지만 집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선 그냥 진행을 했다가는 자기가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례를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8월 실입주 목적으로 경기에 한 주택을 샀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죠. 근데 계약을 2020년 12월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계약갱신을 더 먼저 2019년 12월까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부터 21년 1월까지 계약갱신을 세입자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니까 전세 계약을 예정할 수 없으니 집을 나가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세입자도 알아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합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A씨가 막상 집을 구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너무 비싼 거를 알게 된 것 같죠.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죠. 9월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A씨 새로운 매수자는 잔금을 치른 뒤 11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부에서는 개정법의 도입 취지, 계약갱신 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 등을 볼 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당시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세입자인 B씨 같은 경우에는 A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고, 종전 임대인인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A씨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서 산 제3자는 정말 무슨 죄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판결은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는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지금부터라도 꼭 알고선 하셔야 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7월 30일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고, 여기서 좀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3번의 내용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법 시행하기 전에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뀐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무슨 내용이죠? 9월 16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개정주임법 시행 이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래서 그거를 믿고 실거주 목적으로 제3자, 여기 기사에선 A씨였죠. A씨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 3, 제1항 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되므로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내용으로 안내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중대한 사유라는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판결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거부할 수 있는 당사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그전 법 시행 전에 계약을 했었던 사람은 당연히 거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줬고, 법 시행 이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제3자를 보호할 수 있게끔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이 조금 더
그래서 다시 바뀌고 정리돼야 하는 시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끼고선 매도를 하는 분을 말하는 거죠. 실거주를 하고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집 주인이 나갈 거니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한 6개월 전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사용을 할 때 바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는 집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 분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매수자 분께서는 6개월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 매물을 매수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시점 전에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되 주인 실입주로 인한 문제를 대비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집을 팔기로 하고 세입자가 말을 바꿔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되게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실거주 할 테니까 나가라. 제3자에 팔진 않더라도 너가 말 바꾼 거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내가 볼 수 없겠다 라고 하면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분께서도 나는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내가 거주할 수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가까운 날 됐었을 때 말하고선 더 살아야겠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전세시장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집 주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거래를 해 놓으셔야지 집 주거를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실거주할 수 있는 측면, 마음을 바꿔서 실거주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매도자 입장, 매수자 입장, 세입자 입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많이 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라이크 부동산을 보고 계신 분들은 큰 손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